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확진자는 하루 36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했는데요. 오늘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주 확진자가 2배씩 증가하는 더블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유행을 겪은 나라로 볼 때 언제 또 정점에 달할지 얼마나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국내외에서 한번 7, 8군데에서 이제 그 코로나19의 그 유행 예측 관련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몇 가지 변수가 생길 때마다 계산을 좀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우리한테 그 주어지는 변수들은 그 정점이 좀 높아지는 쪽으로 이제 변수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최소한 2번 정도의 더블링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대부분은 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40만 정도 내외 이상까지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확진자 수 추이나 이런 걸 보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를 제대로 이렇게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검사 역량이 지금 그 많을 때 보면 PCR 검사가 이번 달 말까지 85만 건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 네. 거의 6, 70만 건 가까이 하고 있고 신속항원 검사가 뭐 30만 건이 더해지는데 별 영향은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0만 명 정도 진단해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30만, 40만이 가더라도 15만 이상은 지금의 검사 체계에서 숫자가 세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점이 언제 와서 언제 갈지에 대해서 보통 산이 올라가면 정점 이렇게 탁 짚고 내려오는 이런 걸 예상을 하는데 네. 지금의 이런 확진 그 PCR 역량을 늘리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15만 명에서 한 달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30만, 40만이 발생을 해도 실제로는 이제 카운팅돼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유행의 전체 곡선을 갖다가 따져보는 그런 작업들을 사실 질병관리청에서 좀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다음 달 초에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최대 36만 명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보다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어제부터 시행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조금이지만 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면역 저하자와 이제 그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돼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3월 초에 있는 이제 그 어찌 보면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면 등교와 같은 그런 학생들의 등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바이러스 변수 중에서는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A형이 또 새롭게 이제 유행할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한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그 유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당분간은 유행이 꺾일 수 있는 그런 정점에 도달하기는 아직 그 논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또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곧 개학을 하잖아요. 유행 정점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새 학기를 맞는 학교가 과연 정상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꺼내든 학교 자체 방역 체계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 12세 미만은 아예 이제 접종을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의 접종률이 높지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지금 전체 확진자의 지금 30% 내외를 지금 소아청소년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비율만큼 확진자가 또 소아청소년에서 이제 늘어나게 될 텐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격리가 되고 또 교직원들이 이제 격리되고 또 학교에서 집단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네. 현실적으로 등교 수업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교육당국에서야 어떻게든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등교 수업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하고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 등교 입학식부터 애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어떤 그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사실 집단 발생, 학교 집단 발생 우려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고 이 정점이 그때 아마 이제 그 학생들이 개학한 그 당시에 이제 정점을 지날 가능성들이 사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비대면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잘 준비를 해서 네.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쪽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보면은 60세 이상 확진자가 늘고 있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내일부터 먹는 치료제 투여를 이 40대 이상 기저질환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이보다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박스로비드가 국내에 도입돼서 지금 확보된 게 2만 명분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넘게 이제 박스로비드 사용하면서 지금 사용된 양이 10,000명분이 안 됩니다. 그 지금 상당수의 어찌 보면 박스로비드가 남아 있는데 이 박스로비드가 증상 초기에 이제 그런 투여가 됐을 때 고위험군의 입원 확률을 88% 정도 막아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적절한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이제 그게 투여가 돼야지만 우리의 입원 확률이 줄어들면서 의료 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충분하게 지금 배분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스로비드 자체가 지금 식약사 승인 자체가 18세 이상의 40kg가 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투여가 가능하고 그중에서 고위험군한테 사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박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이제 늘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이 제한 이런 것들을 두기보다는 각 그 선생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네. 필요한 대상 고위험군이라면 쓰고 또 얼른 이제 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게 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이 신속 항원 검사를 해보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신속 항원 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PCR 검사에서 대부분 감염자로 나오게 되나요? 지금 이제 위양성, 위험성이 이제 다 문제인 거죠. 그 지금 하루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30만에서 35만 건 정도의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PCR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뭐 60만 건 하게 되면 뭐 거의 20% 이상의 양성률이 나오는데 지금 신속항원 검사의 양성률이 뭐 지금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30만 명 검사해가지고 6천 명이 신속항원 양성이 나오는데 이 양성자들이 다 양성이냐 그건 아니고 또 그 PCR 검사를 해서 정밀 그 확인을 해보면 30%는 위양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30만 명 검사에서 지금 4,200명 정도가 확진자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CR 검사를 만약에 이 30만 명이 애초부터 PCR 검사를 했다 그러면 몇만 명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00명대, 5,000명대 이런 정도밖에 하루에 걸러내질 못한다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게 뭐 검사 키트의 뭐 성능이 어떻고 민감도 특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방역에 리얼월드에 도입이 되었을 때의 그런 역할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금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 양성이 실제로 뭐 저도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자문과 이 전화 연락들을 받고 있는데 네. 초기에 무증상 환자한테서 나오는 걸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증상이 생긴 다음에 나오고 뭐 PCR 검사로 나중에 확인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신속항원 검사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도입이 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최선의 방책인 이제 PCR 검사 그 역량을 늘리는 것을 지금이라도 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 15만 명 이상의 확진자를 카운팅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당면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어제부터죠.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이고 영업시간은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을 했는데 이 같은 조치가 현재 확산세에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칠까요? 글쎄 뭐 그냥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영업시간 1시간 정도 딱 는 거니까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뭐 많은 분들 생각하고 뭐 저도 그러길 바랐는데 실제로 이 9시와 10시가 가지는 의미가 약간 있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9시까지 영업 제한했을 때에는 사실상 2차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10시 제한이 되는 그런 순간부터는 이제 2차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뭐 그 역학조사를 저 같은 경우 이제 해본 입장에서는 이건 뭐 마스크를 벗고 밀접 접촉을 하는데 거기에 술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서의 집단 감염을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만취한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건 사실상 뭐 기대하기를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이 2차가 진행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의 이제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지켜봐야는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의 유행의 확산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쪽의 방향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방역 당국이 지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부터 역학조사 목적인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 명부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출입 명부 관리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활용성이 없으니까 네. 이제 중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자가개입식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방역 당국에서 역학조사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확진자가 확진이 돼도 동거 가족에 대한 정보까지 정도만 확인을 하지 뭐 어떤 다중이용 시설에서 발생을 했다고 거기 그뭐 다녀간 사람들 접촉해갖고 무슨 검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QR 코드나 이런 방명록의 원래 목적은 집단 발생했을 때 연락처를 빠르게 확보하고 그분들을 빨리 격리하고 이제 검사시키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런 목적에 활용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 불편한 걸 국민들에게 꼭 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적상으로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장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접종률은 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내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백신 부작용 우려 등의 좀 돌파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노바백스 백신은 이제 과거 뭐 독감이나 비형 간염, 자궁경반 백신에 계속 사용해왔던 그런 친숙한 플랫폼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그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부분들도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바백스 백신 역시도 이게 지금 우한 바이러스 균주를 가지고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오미크론 유행의 예방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방 효과가 이제 높아서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완료를 했을 때에 기본 접종을 완료했을 때에 위중증이나 이런 사망으로 가는 효과들을 상당히 잘 막아주는 걸로 돼 있고 그게 오래 갑니다. 네. 그래서 완벽한 예방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많은 분들이 독성이 약해졌다고 알고 계시는데 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델타에 비해서 한 75% 정도 약해져 있는데 이 지금 오미크론의 독성이 우한의 오리지널 바이러스랑 알파 변이랑 비슷한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는데 네. 워낙에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많아서 위중증으로 진행하지 않아서 약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접종군 접종을 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냥 과거의 우한과 알파 변이 정도의 위험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노바백스 같은 그런 백신을 접종해 주시면 뭐 네. 걸릴 수는 있습니다. 돌파 감염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위중증으로 가는 건 상당히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고위험군이라 그러면 미접종자분들이 그래도 좀 친숙하고 좀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최대한 맞는 게 지금 낫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